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론 강의 해주시는 어정민 평가사님 모시고요. 우리가 정말 다들 어려워하는, 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론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정민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역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최고 득점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감정평가사 수험생분들 중에서 이론을 가장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론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셨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나씩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정민 평가사입니다. 몇 점 받으셨죠? 네, 저는 67점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 맞으시죠? 맞습니다. 원래 이론을 잘하셨어요? 네, 저는 세 과목 중에 이론을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고 점수도 예상 그대로 계속 나왔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론은 도깨비 과목이다. 많이 한다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점수 안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깨비 같은 과목이다? 절대 아니다.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만큼 나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많이 해서는 또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많이까지는 아닙니다. 확실한 건 실무랑 법규 대비 들어가는 시간 대비 나올 수 있는 점수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오히려 투입 대비 더 높을 수 있는 게 이론이다? 확실합니다. 저도 이거 조금 공감하는 게, 그 단기 합격하신 분들 보면요. 네. 이론 공부 시간이 가장 적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론은 확실히 투입을 좀 적게 해도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론은 많은 분들이 이거 꼭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다들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실무 법규 어렵다가 이론 쉽다,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모든 수험생들이 실무 법규 할 만한데 이론 미치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개인 역량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대부분 아마 제일 늦게 시작하는 과목은 이론이죠. 그리고 시간을 뭐 많이까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수험의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고민을 정말 절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너무 늦게 시작했고, 생각한 것보다 분량이 많다는 걸 아마 예측을 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그 스타트 할 때, 그러니까 실무랑 법규보다는 늦게 해도 되겠지만 너무 늦은 시작 때문에 나중에 좀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거 여쭤볼게요. 답이 없는 과목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분들이랑 이제 상담해보면은 결국 끝에 가서 이론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강사님들마다도 답안 다 제각각이다 라고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조차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평가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과목인가요? 자꾸 부정을 하게 되는데 절대 아니다. 이론은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이제 나름 실무나 법규는 과목에 좀 체계성이 있어요. 과목이라기보다 법규는 그렇고, 실무는 이제 필드의 영역이니까 수험생으로 어렵죠. 근데 이제 이론이란 과목은 나름 쓸만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자기만의 썰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점수까지 한 40점 또는 뭐 38, 39. 그러니까 시험장 다녀오면 평가사님 공부 안 했는데 뭐 38점 나왔어요, 9점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조금이 자기의 썰을 푸는 내역이 아니라 기본서랑 또 우리가 준비해놓은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거를 소화해내야만 그 점수, 그러니까 출제자가 줄 수 있는 그 점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영역에서 글짓기를 하거나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쓰기 때문에 뭔가 자꾸 다른 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원하는 답은 바로 기본서 안에 모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강사님들 답안지를 보거나 책을 볼 때 다른 말이 쓰여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큰 맥, 줄기,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강사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점수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권 안으로 올라서면 이제 어느 강사한테 가든 꽈락 점수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기본서에 답이 있다, 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면은. 네, 이건 정말 그 얘기랑 똑같아요. 뭐 수능 친 친구한테 어떻게 공부했어?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뭐 사교육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시험도 비결이 저는 이제 저만의 OT에서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비결은 기본서 활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뭐 교수님 책, 뭐 어느 외국 규정, 뭐 논문 들여다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그 기본서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최소 10회독이라는 뭐 목표치,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잡아놓고 최대한 활용하고, 또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첫 번째는 기본서를 애정하자,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다들 기본서를 또 안 보진 않잖아요. 다들 기본서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맞아요. 그 기본서에 실패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기본서 선택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짧거나 너무 얇은 요약집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돌고 돌아서 다시 기본서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선택에 좀 오류를 줄이시고, 두 번째는 기본서 선택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까 애정을 쏟자고 했잖아요. 애정을 쏟 때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서 보는 그 눈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럼 기본서를 본다 네. 라고 했을 때 아까 뭔가 조금 그냥 보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로 전 들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기본서를 생각하면서 보래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이렇다는데 뭘 생각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창의력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네? 알았어 하고 보는데 네.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론이 아까 다른 과목 대비 투입 대비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기본서를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 기본 목차,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그 목차들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어느 정도 내가 현출해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쭉 읽고 나면 끝이죠. 그런데 내가 뭐 A 강사, B 강사 어느 학원 가도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나의 기본서 뭐 50페이지에 있는 이 문장들을 현출해야지, 이런 목표로 읽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랬어요. 2년차 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잘 때 이론을 어떤 식으로 리뷰했냐면, 밤에 눈을 감고 어디에 뭐가 있었지, 어떤 문장이 있었지라고 그 자리를 기억해요. 그런 식으로 리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계속 차곡차곡 반복해서 가져가는 느낌으로 읽는 게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본서에 있는 문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가장 깔끔하고 세련되고 논리적인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어설프죠. 근데 읽으면서, 그리고 문제 풀고 복귀하면서 내가 이렇게 썼구나 눈으로 계속 기본서랑 매칭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서를 읽으면서 뭐 문제 푸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가 읽고, 그리고 네. 문제 풀어보면서 문장들 실제로 한번 좀 적용해보고, 네.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서든 되게 멋있는 문장으로 답안을 쓸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 이제 한 강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 강사의 결을 쭉 쫓아가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는 제가 드리는 예시 답안과 그리고 내가 쓴 답안, 기본서, 이거 3개를 두고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겠죠, 의의 같은 게. 그런데 이제 예시 답안 통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보고 기본서로 들어가면 문장이 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계속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 써야지라고 답안의 범위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은 그냥 썰을 풀지만 네.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은 그 기본서에 멋있는 문장을 활용할수록, 그리고 그거를 더 활용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가요? 네. 멋있다를 한 번 더 수업적으로 표현하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네, 정확한 문장. 정확한 문장을 기본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잖아요.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 회독했는데요 라고 해도 내가 목적의식 없이 읽고 있잖아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저희 이론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혼자 학습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자꾸 문제잖아요. 그래서 답안으로 정확한 문장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점수로 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삐끗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
설득하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은 뭔가 되게 글을 잘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최대한 많이 활용할수록 점수가 잘 나온다. 네. 최대한 많이 이 기본서 문장들 갖다 써라. 그럼 점수 높아. 이거예요? 그건 정말 점수 높기 위한 스타트, 기본. 기본이에요. 네, 그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목차를 따거나 아니면 키워드 위주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결국에 그분들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키워드 외에 쓸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문장 쓰면서 득점으로 이어지려면 일단 갖춰야 될 기본이 이런 문장력들이고, 그걸 우린 빨리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랑 법규에 다른 시간을 좀 더 투여하시고, 이론은 내 고민은 살짝 좀 접어두고 정확한 문장을 빨리빨리 옮기는 연습을 하자는 말이고, 그게 기본이면 그 다음은요, 그 답안지 구성할 때 그런 논리력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1단계 경쟁자 떨어뜨리고 그 다음 올라서서 답안지에서 논리 싸움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론 얘기하면은 아니 뭐 총론은 목차 외워서 썰 풀면 되고, 그리고 뭐 강론은 뭐 꼼꼼하게 외우면 되고 이러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거는 평가사님 기준에서는 애초에 경쟁 대상도 아니고 조금 그렇죠. 네. 이렇게 쓰는 애들보다 한 단계 더 높으려면은 교수님 책에 있는 정확한 문장을 활용을 많이 해라. 맞아요. 요거는 저도 지금 드는 느낌이, 정확한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옮기려면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그거를 그게 활용할 나오겠죠. 맞아요. 어. 암기라고는 했지만 이해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은 문장은 그럼 달달달달달 이렇게 막 깜지 쓰듯이 외우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오히려 정확히 네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정확한 문장을 그때 옮길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맞아요. 확실히 최고 득점자의 그 눈높이가 높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높은가요, 게, 여러분? 제가 인터뷰 하면은 네. 합격쓰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 외워서 총론 썰 풀고, 그다음에 강론은 강론 외우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꼼꼼하게 외우면 돼요. 해서 거기까지인데, 평가사님은 일단 그거는 기본으로 제끼고 정확한 문장 쓰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올라가려면은 답안지 구성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네, 확실히 좀 이렇게 바라보는 목표점이 확실히 레벨이 다르다. 우리가 시험은 이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과목에서 면과락 작전도 좋아요. 어떻게든 합격하면 좋지만 거길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공부 방향만 잘 잡으면 똑같은 시간 넣어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이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그냥 키워드 외워서 뭐 썰 풀고 뭐 꼼꼼히 하면 끝이지 않나, 이런 너무 단순한 전략에 거기로 가시면 안 되고요. 수험 전문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조금 올려서 잡아놓고 해야만 들어가서 삐끗 실수하더라도 꽈락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다들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외우고 맞아요. 네. 썰 풀고, 그리고 썰 푸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개인 능력이다. 그죠. 이건 타고나는 거다. 잘 그런 게 앉는다.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강론 열심히 외우고 다 여기에 있으니까 답을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썰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진짜 위험해요. 썰 푸는 과목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게 우리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저 이제 사실은 솔직히 이제 2단계 위에까지는 조금 일단 제쳐두고 제껴놓고. 한 단계 네, 위만 한 조금 더 단계. 얘기를 해볼게요.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장을 그냥 똑같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론의 특성상 처음 할 때는 모르는 부분이 자꾸 걸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나 부딪히면 진도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빠르게 일단 전체를 돌리는 게 중요해요. 전체 끝을 읽으면 초반에 몰랐던 것들이 퍼즐 맞춰지듯이 좀 이해가 되고, 이런 과목이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실무와 법규 진도 나갈수록 이론 실력도 올라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회독을 늘리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의미였구나가 반복되다 보면 맞아요.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네.
혹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저는 회독 많이 했는데 저는 자꾸 더 보이는 게 없는데요. 아,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OT 동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3개예요. 첫 번째는 기본수 선택해서 읽는 거, 회독의 중요성. 그다음에 목표점이 있어야 되죠. 현출하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가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의노트 500이라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암기하는 걸 그 교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그 훈련 안에서도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문장의 정확도가. 그것도 있고, 세 번째는 그러면 암기 잘하는 사람이 이런 점수가 높냐? 무조건 또 그런 건 아니고, 답안을 쓸 때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한번 하면 제가 준비하는 서와 결 답안지가 수험생들 평에 의하면 아름답다라는 평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암기에서만 점수 나오면 그것도 훌륭한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형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연습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이론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해한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썰 풀고 강론 외워서 해결하는 게 레벨 0. 네, 0.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회독을 늘려서 자꾸 이제 깨달아 가면서 정확한 문장을 이해하고 그거를 답안지에 써주는 게 레벨 1. 네, 그 왔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사실 제가 보기에 너무 높아. 너무 취사 높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합격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도 못 온 친구들이 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이론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헤매는 이유는 그 최소한의 범위조차 소화를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만 넘어서면 일단 합격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단계에서 제가 말하는 뭐 서결이나 답안지를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만지고 이런 거는 플러스 가점의 문제고, 합격권으로 들어오려면 누구나 다 생각했던 그 과제를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나 법규는 내가 너무 모르니까 준비 자세부터 잘해보자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론은 썰 풀면 좀 이렇게 뭔가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점수로 안 이어지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채점자가 원하는 답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도면은 나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다음 단계, 정말 그 67점 단계까지도 한번 들어는 보고 싶은데요. 들어는 볼까요? 네. 그 답안에 아까 얘기하신 게 답안 논리, 네. 뭐 형식, 뭐 서결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우선 합격권으로 들어오려면 제가 부탁드렸던 그 암기, 정확한 문장 현출하는 게 제일 먼저고, 거기서 좀 더 점수를 노려보자라고 하면 제가 예시 답안을 항상 서와 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기화 하시는데요. 그 부분 역시 여러분들 실무랑 법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예시 답안의 논점을 계속 이렇게 쌓아주세요. 계속 자기 걸로. 그래서 그것을 답안지로 가져가시는 연습을 하는데, 또 많은 수험생들이 서와 결을 구성은 하시지만 채점을 해본 저로서는 추가적으로 막 점수를 드리고 싶은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나중에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 우린 합격에 방점을 찍자 그러면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요. 서결 쓰지 마세요. 고득점 노리지 않을 거면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암기, 서결, 논점 맞추는 걸 이렇게까지를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면가락이 아닌 조금 높은, 그보다 높은 점수를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려요.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게 출제자가 물어보는 그 논점, 약간 뭐 숨겨진 네. 그런 논점을 찾는 거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은 유형화가 되는 건가요? 모든 문제를 유형할 수는 없지만 시험의 총론 강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습은 할 수 있어요. 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에는 이런 숨겨진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건드리려면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다 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문직으로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떤 감정평가권을 감독하거나 뭐 조사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엄청 긍정을 하는 논점으로 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험에서 공부를 할 때는 자율적인 규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할 논점이 먼저 나온 다음에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논점을 몰라서 적거나 아니면 중요도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서, 그 문제풀이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논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서결을 이제 뭐 좀 어려우니까 네. 뭐 너무 고득점 안 노릴 거면 그렇게 뭐 힘줄 필요 없다 맞아요. 그랬는데 근데 서결을 준비하는 게 약간 듣기로는 이제 평가사님의 네. 아름다운 문장들을 네. 좀 외워서 그대로 활용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근데 뭔가 서결을 쓰는데 암기한 걸 바른다고? 이거는 약간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암기해서 쓴다고? 뭔가 그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친구들이. 뭔가 암기해서 바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암기해서 바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창작해서 뭔가 문장이 나와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문장 거의 실패.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저는 최소 대비라고 했잖아요. 실무랑 법규에 쏟을 시간을 좀 더 제가 확보하려면 이건 정말 좀 너무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는 모두 레벨 0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 단계를 벗어나는 거 그냥 정확한 문장 쓰는 건데 친구들은 뭔가 다른 게 있다 생각하는 거죠. 서결도 득점도 뭔가 다른 게 있게끔 내가 논리적으로 창작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드리는 예시 답안의 그 결만 따라오셔도 그러니까 그 분위기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너무 좋은 문장들을 많이 준비해놔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준비해 놨다, 제가. 그러니 그걸 가져가서 쓰기만 하면 된다. 근데 모두 우린 레벨 0에 있기 때문에 그 쓰는 것조차 그 현출하는 친구들조차 거의 없다. 아, 뭔가 그 이론을 암기한 걸 바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심리적인 저항감? 거부감이 있는데 네. 암기해서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좋은 문장들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수험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암기랑 점수로 이어지는 제가 말하는 정확한 문장의 암기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그냥 암기해서 바른다의 그 수준은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문장의 나열 수준 또는 그냥 일련의 단어가 쭉 이어지는 수준? 그 정도의 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하는 정확한 암기라는 건 반복적으로 내가 목적의식 이씨 이런 논점이 나올 때 이 문장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다는 건 이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답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에서 하는 과목 맞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되게 이론이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긴 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암기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네. 정말 그걸 생 암기한 것과 탄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로 암기를 한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르다? 네, 채점자는 옛날 뭐 저 공부할 때 그런 썰도 있었어요. 목차만 보고 채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내용은 읽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수험생들의 몇천 부를 채점해 본 결과 그 안에 내용은 모두 읽히고 그게 피상적인 나열인지 정말 앞뒤에 알고 쓴 문장인지가 좀 보인다는 점? 그래서 암기라는 게 좀 어렵죠.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암기하자 그런 암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탄탄한 이해가 쌓아 올려져서 마지막으로 딱 암기를 해놓은 그 암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많은 회도 끝에 남겨져 있는 암기. 네, 그래서 친구들은 이 암기를 가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계속 의의를 외우시잖아요. 그 의의 키워드만 가지고 이 암기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책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장들로 설명되어지고 그런 구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현출이 되어야만 진짜 암기해서 발랐다라고 해도 점수로 이어지는 암기인 것이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평가사님은 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평가사님이 뭐 암기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의 암기는 절대 아니다 하고 평가사님이 얘기하는 그 암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대로 쓰시면은 점수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우리 스터디까지 저는 똑같은 문제 출제했을 때 다른 식의 접근이나 내가 이제 활용하지 않았던 문장은 쓰는 것은 비추해요. 어차피 내가 하루 그 시험날 하루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쓸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된 그 암기를 그 1년 동안 그걸 연습하는 그 하루를 위해서요. 동일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정말 이제 굉장히 정확하고 나만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때는 뭐 기본상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서랑 다를 정도로 이 문장을 쓸 수 있는 거는 그건 좀 몇 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일단은 예, 우리 단기 합격에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0단계에서 레벨 0에선 벗어나자. 자, 여러분들 굳이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1단계 이상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단계만 가셔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혹시 1단계까지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은 진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완벽하게 뭐 생동차 뭐 2년차 합격은 아니지만 2년차 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하면 수석 점수에 나왔거든요. 그때도. 네, 이론이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데 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만 처음에 잘 알고 들어가면 일단 헤매지 않죠. 헤매는 시간 세이브 되죠. 그리고 제대로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면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2년차에도 충분히 그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단연차를 기준으로 엄청난 양을 투여하고 뭐 서와 결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2년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하는 전략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점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여 절대 안 했습니다. 2년차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이론은 답이 없어 라고 일단 깔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이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시간대를 박는다고 될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정확한 방향은 이거다라고 네. 정해놓고 이렇게 쭉 공부하면은 오히려 짧은 시간에도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2년차 때 실무 0.5점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정말 아픈 기억입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여러분들 처음 진입하면 법규도 그렇죠. 이론도 되게 못 쓰세요. 근데 주어진 2년차의 시간 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론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2년차일 때에도 제가 뭐 여러 학원을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다른 강사님의 문제를 받고 나만의 전략을 써서 쓰잖아요. 그럼 2년차 때도 점수가 상위권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정말 절대적으로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든 고득점이든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딴 옆길로 새서 그래서 레벨 0에서 자꾸 헤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방향으로만 집중해서 오면 시간, 뭐 고득점 뭐든지 저는 이론이란 과목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뭐 실제 이렇게 해서 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으신 분이 이게 맞다라고 하시니까 네. 어차피 그거를 우연히 한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2년차 때도 수석급 점수 받으셨고 하니까 이거는 꽤 의미가 있고 혹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향성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론 답 없는 과목이야 라는 얘기는 이론 강사로서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근본 없는 과목을 내가 가르치고 있나 네. 가 아니잖아요.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론 과목이 3과목 중에 가장 쉽게 점수를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 안에서 헤매지만 않는다면 가장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무나 법규 흔들렸을 때 덮어줄 수 있는 과목이 이론이라고 전 말할 수 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네. 저 공부할 때도 평가사님이 있었으면 진짜 좀 더 쉽게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론을 못해가지고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좀 가벼운 궁금증인데 우리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답이 없다, 뭐 그냥 썰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오히려 더 이게 수준이 낮았잖아요. 네. 뭐 강론은 심지어 안 봤어 그 시기에는. 맞아. 이렇게 공부 수준이 낮았을 때 어떻게 이런 방법을 깨우치신 거예요? 그걸 정말 가볍게 대답해보면 정말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직하게 이게 이론 범위랍니다 하고 전 받았잖아요. 제가 임의로 쳐내지 않았어요. 강론은 안 나오니까 뭐 이거는 뭐 썰 풀으면 되니까 안 해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기본서 한 권 안에서 쭉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많고 어렵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괜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독이 뭐 2, 3회독 되면 원래 내가 가져가야 될 수험 분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빨리 가려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방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론에는 이게 기본서니까 여기서 해결한다. 다른 거 보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네. 또 이론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게 이론 범위 무한대다 하고 막 이론 강사님들 이 강사님 저 강사님 다 정리하고 막 논문 마지막에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 수업만 봐도 돼요? 아, 그럼요. 진짜로요? 네, 저희는 이론은 점수를 깔아주고요. 네, 안정감 있게 좀 가져가는 과목이고 실무 법규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범위 확장 정말 필요 없어요. 이 강사 저 강사 볼 필요도 없고 기본서 한 것만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문제풀이 스터디에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브리타 문제 또는 확장성 있는 뭐 연구 논문이나 뭐 그 해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은 강사가 해결할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본서만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를 내가 수험생인데 소식을 들으러 뭐 정보를 취합한다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그 부분은 강사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앞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서만 판다. 알겠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 대표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네요. 이런가 보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정미 평가사님이랑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혹시 이게 이제 내용이 괜찮았다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만한 거, 궁금한 거 이런 거 좀 여쭤보는 영상을 계속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사님 오늘 이 엄청난 노하우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두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이론은 썰 푸는 과목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론은 정답이 있는 과목이다. 헤매지 말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느낌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론 공부 방향이 저는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실무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죠. 우리 때만 해도 매일 100점 풀면 적게 푼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도 이제 서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외우자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론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최초의 영상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어렵게 말한 것 같아. 명확했잖아. 1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단계로 말하기 제일 니네- 쉽겠다. 1단계까지만 해라. 2단계는 나 다 알고 있긴 한데 뭐 필요에 따라 좀 해라. 1단계만 해도 된다. 그 1단계가 그거였던 거죠. 기본서 회독해서 그거 이제 계속 깨우쳐 나가고 그 문장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라. 근데 진짜 그냥 완전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잖아요? 진짜 실무랑 법규 신경 많이 쓰잖아요. 특히 실무. 그러니까 이론은 그 난이도에 비해 정말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렇게 힘을 쏟지 말라. 이론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빨리빨리 해. 외우라면 외우고 그 문장 틀리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나머지 고민은 실무에서 해. 법규에서 논점 찾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투자 최소화해라 라고 이렇게 가서 공부를 조금 훨씬 더 안 하는 더 안 그런 것 하는. 같아.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답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 최소한의 수험 시간조차 안 지키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막판에 외워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계속 거기서 헤매는 것 같아. 어렵게.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